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미 안동 지사 하에서 있는 구미 이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구미에서 에너지와 똘끼를 담당하고 있는 양한희 원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런 자리에 제가 이렇게 오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thanks my Lord, 저희 이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제 지치거나 힘들 때마다 심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이제 뒷받침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너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힘을 불어넣어 주신 저희 지사장님께 일단 감사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일단 또 이렇게 튼튼하고 너무나 멋진 이 미래에는 굳건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지켜가는 저희 본사 팀들과 사장님께 일단은 감사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나이 다 된 것이 제 스스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제 소개를 이렇게 했고, 요거는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저는 교습소 9평에서 8.9평에서 9명의 친구들을 인수를 받아서 이제 2호점까지 확장하게 된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요. 저 사진은 작년에 이제 저희가 어워드를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그때 이제 사진은 이제 시상을 받고 사진을 찍은 건데, 사진을 보시면 좀 평범하지가 않잖아요. 대부분 이제 사장님께서 이렇게 상장을 주시고 인사를 받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고 나가요. 근데 이제 제가 저기서 어떻게 했냐면 제 스스로 자폭의 폭죽을 터뜨리고 그다음에 사장님은 이쪽에 서세요 해서 제 이름을 부각시킨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똘끼 충만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기본 베이스가 똘끼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메인스트림은 이제 똘끼로 잡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인터뷰 땄던 영상인데 플레이가 되는 건가요, 과장님?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 안동지사의 이문점 미래는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양한희 원장입니다. 저는 무역업에 종사를 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친구들을 만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과 함께 영어로 소통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제 다양한 영어식 표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티칭을 하면서 이것을 아이들에게 녹아내기에는 뭔가 중심이 되는 교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교습소를 오픈하기 전에 여러 브랜드를 알아보는 과정에 현재 트렌드에 가장 적합한 독서, 그와 관련된 정독, 다독과 관련되어 있는 미래의 교재가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하였고, 그 결과 너무나 좋은 결과로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미래인 영어 많은 장점 중에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교재의 탄탄함입니다. 파닉스부터 고등 영어까지 탄탄하게 잘 짜여진 커리큘럼을 통해서 저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공부를 했는데 어느 시점에 되돌아보니 자기의 발전된 실력을 발견하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함께 기뻐할 수 있었고요. 이것이 교재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장점은 본사에서 많은 브랜드 굿즈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특히 초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굿즈를 얻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얻은 굿즈를 가방에 들고 아니면 또 꽂고 다니면서 국내에서 또 자동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교재의 탄탄함과 이 브랜드화를 믿고 나가셔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미래에는 믿고 나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미래에는 믿고 나가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한번 스토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게 이제 저희 간판 학원 이제 간판인데요. 일단 저는 전공을 무역학을 전공을 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일단은 무역학을 전공을 하고 회사를 또 이제 무역 회사로 취직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느꼈던 거는 세계 다양한 여러 나라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 동안에는 그냥 미국식 영어가 그냥 정도인 줄 알았어요. 영어는 무조건 미국식으로 하는 거구나. 이걸 이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양한 여러 나라 친구들을 만나니 인도, 독일, 여러 나라의 중국, 미국 친구들은 물론이고, 그런 친구들의 이제 영어 발음을 이제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발음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 달라. 근데 소통이 가능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래서 일단 이제 거기서 제가 한번 이제 영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립을 하는 계기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일단 이제 그거는 제가 이따가 교재로 연관시켜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구미라는 도시를 오신 적이 없으시죠? 아, 그래요? 아, 그러세요? 저는 경기도나 이쪽에서 살았는데, 구미에 가면은 죽는 줄 알았어요. 그 공장 도시여가지고, 매연이 가득하고, 거긴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인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저희 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구미에 내려와서 살게 됐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출산을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무역업은, 결혼을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차도 이렇게 너무 많고 야근도 잦고 이러니까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경력 단절이 됐었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뭐 아이가 생겼으니 이제 주변 친구들이 이제 생겼고, 주변 친구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아름아름 네가 그랬구나, 영어를 잘하는구나, 그러면은 내 아이 좀 가르쳐줘. 이래서 저는 이제 과외를 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뭐 학원이라던가 이런 이제 쪽에 일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과외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가게 됐는데, 이제, 이거는 종교적인, 교회를 가게 됐는데, 주변 지인들이 다 선생님들이신 거예요. 뭐 공부방을 하시거나, 뭐 선생님이거나, 다 선생님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만만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이제 교습소를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에서 이제 관리를 잘 하면서 학원으로 확장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는 이제 타 과목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영어로만, 온리 영어로만 해가지고 100명이 넘는 친구들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테일한 이야기들은, 네. 일단은 이제 제가 그 미래인 영어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저의 백그라운드랑도 이제 좀 연관이 되기는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에 책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뭔가 이렇게 놀이 같은 거를 할 때도 그 책 전집, 옛날 아시죠? 전집. 책이 이렇게 책꽂이에 다 꽂혀 있잖아요. 옛날 전집들은. 그럼 이제 그걸 다 빼가지고 이제 오빠들이 집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만들기를 하고 나가면 저는 그 밑에서 인형놀이를 하다가 이제 그걸 다시 다 꽂아서 치워야 되는데 어린 애기가 혼자 그거를 이제 치우기 힘들잖아요. 그럼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다 같이 메타작을 맞고 뭐 이제 이런 환경에서 제가 컸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할아버지 윗대 선조들이 이제 한자 책 뭐 이런 거를 엄청 많이 쓰셨는데 그게 이제 서고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 거기 중에 이제 뭐 하나의 그 문서 같은 거를 제가 고등학교에 이제 국사 선생님한테 들고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게 대체 뭐예요? 이랬더니 정조 때 무슨 뭐 참봉에 뭐 임한나 뭐 이제 이런 뭐 문서래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그럴 정도로 집에 이제 학구적인 좀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고 집에 뭐 박사, 공학 박사, 의학 박사, 한의사 이제 사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막 이래서 저는 책을 그냥 옆에 가만히 이렇게 두면은 그냥 저절로 똑똑해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책을 읽는 척만 해도 똑똑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책을 집에 많이 있었고 책 욕심도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깊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저의 어렸을 때 백그라운드가 제가 이제 학원에 이제 이 브랜드를 딱 이게 고를 때 선택할 때 이제 가장 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정독 다독 저는 딱 이 두 글자에 꽂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난 이거 하면 돼. 책 그냥 많이 읽고 애들 깊이 읽히면 무조건 똑똑해지는 거야. 나 이거 하면 돼라고 해서 선택을 했었어요. 사실 저 정독과 다독이. 근데 지금 현재 너무 트렌드가 돼 있잖아요. 이 문해력과 이런 것들이 너무 트렌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미래인이 지금 추구하는 이 길과 앞으로 나아갈 이 방향성이 너무나 잘 맞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선택하신 원장님들도 너무나 잘하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뭐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됐던 내용이었어요. 사실 디테일하게 제가 막 성격이 막 이렇게 막 뭔가를 이렇게 정확하게 따져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래서 요건 수업을 하면서 이제 탭 기반이 아닌 것도 너무 장점이었고 그다음에 메타인지를 기를 수 있는 이것도 교재로서 충분히 아이들에게 그렇게 인지를 시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일단은 이제 제가 계약을 할 때 이제 가장 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지사장님이셨겠죠? 저희 지사장님. 그래서 저희 지사장님이 뭐 그렇게 논리적으로 사람을 설득시키거나 그러신 분은 아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뜻함이 있으시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푸시 안 하시고 정말 이렇게 원장 하나하나를 생각을 해주셔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더 나가지 마라. 뭐 이제 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사장님을 믿고 이제 나왔던 게 원인 이제 저는 이 미래를 선택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개구리는 왜 넣냐면은 제가 초반에 똘끼 충만한 원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제가 어떻게 이제 교습소를 이제 뭐 개척을 하고 학원을 이제 어떻게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릴 건데, 똘끼라는 거를 영어에서 찾아보니까 뭐 quirky, eccentric, 뭐 offense, wild, crazy 되게 많은 이제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똘끼를 영어로 찾아보니까. 근데 뜻들이 독특하고 엉뚱한 매력이 있는, 괴짜 같은, 남과 다른 행동이 과감하고 예측 불가능한, 다 저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 진짜 나다. 나는 정말 똘끼가 충만한 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이거를 코리안 페이블로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이제 그 페이블이 이제 개구리, 청개구리였어요. 청개구리가 반항 심리가 큰데 어쨌든 얘도 똘끼가 충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 청개구리가 떠올랐고, 중요한 거는 청개구리 저 바디 색깔이 미래인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뼈도까지 나는 미래인이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캐릭터를 하나 넣어달라고 부탁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똘끼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날짜를 보시면 여기가 부평 교습소예요. 보시면 창문이 한 개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날짜를 보시면은 2020년 11월이에요. 코비드가, 그죠? 2019년에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때 한참 이제 코비드가 완전히 이렇게 막 폭발했을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이제 저희 가까운 지인, 뭐 예를 들면 엄마, 신랑 뭐 이런 사람들은 경험도 없는 네가 코로나 이 시기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지금 난리를 치느냐 하면서 엄청난 반대를 했어요. 근데 저는 했어요. 왜? 똘끼가 있어가지고. 왜? 남들이 말리면 더 하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확신은 있었죠. 나는 할 수 있어, 이 시기에. 그리고 요때 계약을 해서 제가 특혜를 봤었던 게 뭐 가맹비 무료라던가 아니면은 그다음에 이제 권리금이 좀 이렇게 인하됐다라던가 이런 또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습소를 이제 오픈을 했는데 보시면 창문이 한 개도 없고 그래서 이제 화분 같은 거를 좀 이렇게 갖다 놨었고요. 근데 공부함에 있어서 창문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더라고요. 아이들 집중시키는데. 그리고 이제 저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액자라던가 이런 거를 보이시면은 요 반대 저기 액자 보이시죠? 액자가 똑바로 걸려있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액자를 선생님 왜 저렇게 걸어놨어요? 이거 왜 줄 안 맞춰놨어요? 왜 줄 맞춰 걸어야 돼? 액자를 왜 똑바로 걸어야 돼?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벽에 낙서가 엄청 많잖아요. 낙서 이게 왜 생겼냐면 제가 사실은 이거를 인수를 하고 이 상태로 인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하다가 도배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도배하기 전에 아까우니까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왜 벽에다가 낙서 많이 하잖아요. 공부하기 싫어서. 그래서 풀어줬어요. 제가 자, 벽에다가 마음껏 낙서해. 제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여기다 낙서를 해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도배를 안 했어요. 이대로. 그래서 부모님들 이게 정면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 벽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대로 냅뒀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오시면 정신 사나우신 부모님들 있으실 텐데 한 번씩 여쭤보시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사랑스럽지 않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는 똘끼 충만함을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파티했던 건데 그 좁은 공간에서도 여기 조그맣게 포토존을 만들어서 이제 뭐 친구들 뭐 파티 이제 사진 찍도록 뭐 이렇게 해주고 요거는 뭐 다 하시듯이 마켓데이 때 뭐 이렇게 해놨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2024년에 학원을 확장하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저의 똘끼가 발현되는 순간이에요. 어떤 순간이었냐면 지금 이 학원을 오픈하기 전에 저희는 이렇게 보시면은 학교가 여기 있고 아파트가 요렇게 있고 여기 아파트가 요렇게 있고 항아리 상권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상가도 심지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 학원이 조금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교습소를 할 때 저 학원은 대기를 1년 해도 저 교습소는 못 들어가 이런 소문이 이제 막 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그 이제 땅에 그냥 이렇게 땅만 다져놓은 상태였어요. 땅만 다져놓은 상태. 그 건물주가 땅만 다져놓은 상태인데 제가 갔죠. 여기다 건물 올리시고요. 올리시면 돼요. 제가 할게요. 그래서 건물도 없는 상태에서 공불이라고 하나요? 그 시멘트 같은 거 밑에 바닥에만 발라놨어요. 그래서 그 건물주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장님이 쓰시는 건물이 될 겁니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했어요. 계약을. 네. 제 옆에 있던 따라온
제 신랑은 얼마나 속 터졌겠어요. 얘가 지금 뭔 짓을 하는 거니. 실체도 없는데 무슨 학원 계약이야. 근데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똘끼짓을 부렸죠.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학원을 오픈을 했는데 학원을 제가 계약했다는 소문이 이제 항아리 상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엄마들이 막 안달이 나신 거예요. 이제 저기 넣어야 된다. 지금 못 넣었으니까 학원으로 오픈할 때 빨리 넣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습소를 이제 학원으로 옮기기 전에 이제 대기가 이제 엄청 많았고, 그래서 이제 대기로 하고 학원으로 옮기자마자 그 학생 수가 더블이 됐었어요. 네, 감사하게도 네, 그렇게 이제 더블이 됐었고, 그 다음에 여기 영상이 지금 이제 내부 영상이 있습니다. 화면이 좀 작게 나오네요. 화이트 톤으로 좀 이렇게 네일샵처럼 꾸몄다고 원장님들이 그러셨거든요. 저게 원래 큰 교실인데 교실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요즘은 파닉스, 요즘 리딩 초급반을 쓰고 있고요. 저희 이제 해외 연수 갔을 때 자랑하려고 그냥 떡하니 올려놨고요. 여기는 이제 리딩 중급반 친구들이 공부하는 데인데 원래 이렇게 꽉 많지 않은데 제가 찍는 날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찍으면서 좀 놀라긴 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분산돼서 와야 되는데 이 날은 한꺼번에 몰렸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학원에 크지 않습니다. 24평입니다. 이 학원도. 근데 이제 100여 명의 친구들이 이제 넘게 지금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간판인데 여기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본사 간판이 원래 있기 때문에 여기 현혹되시면 안 되고 이 간판은 제가 스스로 디자인을 따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본사 간판이 있습니다. 그걸 다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이제 학원 할 때 이제 저는 교습소 할 때부터 요 가방을 만들었었어요. 요 가방을. 그래서 요 가방이 연두색이고 저는 정말 미래에는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브랜드 컬러가 형광색의 연두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가방을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한테 메고 다니라고 했더니 저희 동네가 항아리 상권이고 좁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소문이 나기를 이 동네 애들 영어는 다 미래엔 다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 눈에 띄니까 저 가방이. 그래서 몇 명이 이게 메고 다니지 않아도 다 줘도 아이들이 반밖에 안 메잖아요. 근데 이 학원은 이 동네는 다 미래엔 영어만 다닌다 이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그리고 일단은 요거는 아까 뭐 받으셨듯이 바인더에다가 매달 이제 아이들 뭐 이렇게 공부했던 거 교지라던 거 이런 거를 다 넣어서 보내기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이제 8월 3일에 다음 달에 이제 오픈할 이제 2호점이에요. 근데 정말 간판이 너무 러블리하지 않나요? 여기 얘가 지금 밑에 있는 간판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저희가 3층이에요. 3층 건물인데 3층에서 저 수학에서 여기를 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원래 여기다 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판이 길이가 15m예요. 15m가 넘어요. 그래가지고 반씩 잘라도 되는데 여기서 다 먹고 계셔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그럼 위에다가 다 깔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형광색이 너무 아름답게 이 건물을 다 잡숴주시고 계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다시 한번 이제 저의 똘끼가 발현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학원을 이제 오픈을 했는데 교습소에서 학원으로 확장을 했을 때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 원장님들한테 우리 학원 사세요라는 말을 계속 하고 다녔어요. 제가 이거 이제 인터뷰 할 거 뭐 했으니까 권리금 얼마 주시고 좀 인수하세요 이러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이 안정화가 됐고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이제 학원을 가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러니까 바로 엊그저께 수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학원 선생님들에게 맡기고 가족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시스템화가 안정화가 되고 이제 굳이 제가 안 가도 학원이 너무 잘 돌아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사장님한테 그냥 말버릇처럼 저 딴 거 해야 돼요. 저 너무 심심해요. 할 게 없어요. 저 너무 루즈해요. 이 말을 이제 지사장님한테 계속 던졌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지사장님이 아니야 한 개만 열심히 해. 하나만 해도 지금 힘든 세상에 하나만 열심히 해 하셨는데 제가 계속 이거를 이제 지사님한테 던졌더니 지사님이 세뇌 당하셨나봐요. 그래서 어느 날 지사님이랑 이제 그날 저녁에 통화를 했는데 너 진짜 할 거니? 라고 지사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저는 무조건 하죠 했는데 지사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오시더니
이건 운명인가 봐. 이러더니 이제 학원이 자기가 이렇게 지사님께서 이렇게 찍어두셨던 학원이 이제 인수 매물로 나왔다고 할 거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하겠다 했는데 조혜수 지사님이 저를 아니까, 저희 똘끼를 아니까 생각 안 하고 겁없이 달려드는 이거를 아니까, 그래서 그냥 가서 보고만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 티도 내지 말고, 네가 인수할 건지 안 할 건지 티 아무것도 내지 말고 가서 보고만 와 이러셨거든요. 근데 이미 제 마음은 뭐 내 거지 이러고 갔죠. 네, 그리고 가서 일단은 다 이제 하고 이렇게 2호점까지 제가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제 이제 똘끼 충만함으로 이제 여기까지 달려온 저의 스토리였고요. 혹시 여기까지 스토리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제가 60분에서 70분을 혼자 강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마구마구 던져주셔도 됩니다. 네. 명령일 때 1호점 오픈하시는 학원. 일단은 저는 인원수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크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자신감이 있기는 있었죠. 왜냐면 동네에서 그렇게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뭐 1년을 대기해도 저기는 못 들어가 이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이면에는 사실 제가 엄청나게 까다롭게 관리한 또 그거는 있어요. 인원수 딱 6명씩 1시간에 딱 지켜서 더 받지를 않았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까다로운 부모님들께서 저희 동네에서 좀 교육에 이제 열이 높으시고 까다로운 부모님들이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소문조차도 여기는 까다로운 부모님들이 보내는 학원이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이미지가 되게 좋아졌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하셨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학원으로 무조건 나가도 나는 잘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 똘끼가 충만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똘끼를 제가 제 스스로 가만히 잘 생각해봤을 때 똘끼 있는 사람의 기본 전제는 나는 할 수 있다예요. 나는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액션으로 옮겨요. 그래서 이 액션으로 옮길 때 다른 사람들은 저의 내면의 이 에너지를 모르죠.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 행동을 하는지를 모르죠.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미 그게 여기까지 차올랐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그럼 긍정적인 부분의 똘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자신이 있다라면 굳이 인원수 상관없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 터가 60~70%는 차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음식 정도 그렇겠지만 정말 제가 이 교습소의 위치가 그러니까 학원이 여기 있으면은 바로 여기가 학교였어요. 학교에서 바로 건너면 바로 여기 학원이었거든요. 교습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탓도 있었고, 제가 이전을 했지만 조금 뒤로 가기는 했으나 그래도 이제 그때는 좋은 입소문을 탄 시기여서 친구들이 다 우르르 따라왔던 거죠.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냥 내 마음속에 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시면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자리는 잘 따져보시라. 동선을 잘 따져보시라. 네. 저는 주 4회 수업이에요. 네. 주 4회 수업을 하고, 그리고 원비는 TMI? 원비는 파닉스 교재비 다 포함해서 19만 원이고요. 리딩반에 올라갔을 때는 2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6학년반은 따로 꾸려요, 저희가. 그래서 6학년반은 따로 꾸리고, 그리고 이제 6학년들은 살짝 좀 예민한 시기잖아요.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6학년들이 22만 원을 받는데, 대신에 부모님들한테 매일매일 이제 단원 시험 본 피드백을 이제 계속, 점수를 매일 이제 보내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그 점수표가 그 반의 모든 학생들의 점수가 다 들어있어요. 같이. 이것도 똘끼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제가 이제 작정을 했을 때 과연 가능할까? 이 밑에 하위권에 있는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튕겨나가시지 않을까? 속상하시지 않을까를 염두에 뒀죠. 그렇지만 저는 그냥 실행을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도 그것 때문에 단 한 명도 나가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트렌드를 아셔야 되는 게, 요즘 부모님들이 그렇게 막 내 자식이 남들 눈에 정말 뭐 차 있는 건 요만큼인데 이렇게 보이기를 원한다? 그러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아이 그 자체를 인정하시고, 너가 지금 뭐 늦게 시작했으니까 뭐 조금 늦은 아이니까 요 정도 점수면 괜찮아. 하루에 2개만 더 맞아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그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에 또 긍정적인 효과가 뭐냐면, 그럼으로 인해서 내 아이의 현재 수준도 알 수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6학년 때 입안을 이렇게 했다 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중학교 갔을 때 지표평가라던가 학교 시험 점수가 나왔을 때 뭔가 좀 타당성에 좀 근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노리고 제가 그렇게 해드렸었어요. 네. 원생들 관리하실 때 꼼꼼하게 관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게 이제 제가 교습소를 했을 때 숙제였어요, 사실. 네. 숙제를 이제 저희 그 동네에 제가 그 교습소를 오픈하기 전까지는 숙제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숙제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들어가서 숙제를 냈는데 사실 구미는 아시겠지만 엄청 촌이에요. 촌이고 제가 이제 파닉스를 아이들한테 가르친 다음에 나가서 간판에 있는 영어 단어 좀 읽을 수 있겠다? 라고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영어 간판이 없어요.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인 줄 알고 동네에 나가서 휘 둘러봤는데 진짜 없어요. 네, 없어요. 최근에 더벤티가 생겨가지고 The Venti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없어요. 새마을 금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심지어 미용실도 다 한글로 되어 있어요. 리안 막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불모지였기 때문에 학원 공부 1시간으로는 절대 안 된다. 네, 그래서 숙제를 좀 많이 내줬어요. 숙제를 내주고 그러니까 학원에서 1시간 공부를 하면은 집에 가서도 1시간 숙제를 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건 제가 혼자 했던 교습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죠. 네, 이제 학원으로 옮길 때는 절대 이 방법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교습소에서 제가 그렇게 꼼꼼하게 하고 그리고 숙제 관리를 엄청 하고 하니까 부모님들은 사실 학원에서는 선생님하고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숙제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이 원장이 아이를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소문이 났을 때 까다로운 부모님들이 저한테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 부모님들은 집에서 숙제 검사도 다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놓친 미스 포인트도 원장님 이거 표시 안 돼 있던데요. 뭐 이렇게까지 오실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뒤에서 백업으로 계속 밀어주시고 저는 앞에서 땡기고 하니까 너무 합이 잘 맞아서 잘 들어올 수 있었는데 학원으로 가니까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제 입맛에 맞는 친구들만 남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학원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 보니 이 비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을 골라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조금 이제 유연하게 가죠. 네, 그래서 아이에 맞춰서 선생님이 알아서 숙제를 줄여주시거나 맞춰주세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컨디션에 맞춰서. 네. 질문 없으시면? 네. 약간 힘드셨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지? 이유가 뭐였냐면은 제가 학원으로 제 혼자서 지금 이제 교습소를 하시는 원장님들은 너무 공감하실 텐데 교습소를 할 때는 내가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다 돼요. 내가 스스로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고 숙제 낼 수 있고 내 관리가 무조건 내가 하는 만큼 다 돼요. 근데 학원으로 탁 넘어갔는데 이제 더 이상 저의 손에서 이제 이 관리 이 바운더리 자체가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요구하는데 일단 선생님들조차도 이거를 따라오지 않고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뭐 수준 이만큼인데 아이들 수준 자체가 그 정도가 따라와 주지가 않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큰 원인은 사실 선생님들이었죠. 선생님들을 셋업 시키는데 너무 많이 힘들었었고 저도 이제 초짜니까 이리저리 왔다 갔다만 하면서 막 좌충우도 너무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학원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거는 저만의 결론일 수도 있는데 학원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선생님을 뽑으실 때 좀 전제 조건이 저는 아이가 있어야 된다. 아이가 있어서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 앞에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인지를 좀 이해를 하시는 선생님이면 좋겠다. 그리고 나이는 사실 상관없어요. 지금 저희 60대 넘으신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근데 왜 상관이 없냐면 그분들도 요즘에는 자기 관리를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정말 젊게 보이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막 이렇게 아이를 손자 같은 손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또 바라보시고 품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은 이제 나이는 상관이 없었고 일단은 아이는 키워보셨으면 좋겠다. 딱 이제 그거 하나 있었죠. 그리고 좀 나이가 20대는 안 된다. 그러니까 20대는 인기는 많을 수 있어요. 선생님 너무 좋아합니다. 젊은 친구들 너무 좋아할 수 있죠. 저희 아이들이. 근데 금방 떠나게 되고 일단은 몇 년 못 있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정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이제 몇 번 제가 겪어보고 그리고 정말 너무 MG예요. 딱 MG예요. 정말 수업 시간에 2시부터 5시라고 하면 정말 5분 전에 와서 수업만 딱 하고 가요. 일일이 만약에 뭐 바닥에 떨어진 연필을 주워주세요. 여기 밑에 뭐 지우개 가루고 이것 좀 치워주세요라고 일일이 다 말씀을 드려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40대 정도 되니까 그냥 알아서 일찍 오셔서 청소해주시고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들을 뽑으실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을 뽑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부터 이제 제가 교실 운영안을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 이제 요건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교습소 할 때는 9명밖에 제가 없었거든요. 친구들이 9명밖에 없어가지고 정말
땡스 투 마이 로드 한 그 파트가 뭐였냐면은 아이들이 정말 정확하게 3명씩 이렇게 세 타임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관리를 또 잘할 수밖에 없었겠죠. 3명씩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그 아이들한테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제가. 네. 네. 그 시기가. 근데 3개월.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이제 오픈을 하고 11월, 12월, 1월 지나고 나니까 2월부터 이제 새학기 준비를 하느라고 물밀듯이 이제 그때부터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30명으로는 훅 늘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30명 이상 했고, 그리고 교습소에서 할 때 제가 정말 열심을 다했던 게 뭐냐면, 이제 학부모 관리, 뭐 학생이 이제 그 피드백 집중해 했던 게 이제 뭐 이제 원장님들이 더 잘하실 수도 있겠는데 개인별로 이렇게 뭐 우리 누구누구는요 이런 교재를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장점이고 이런 부분이 살짝 부족해요라는 거를 일일이 다 타이핑을 쳐서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전달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운영을 하면서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는 학원을 못 오잖아요. 그러면 숙제를 직접 문 앞에 갖다 전달했어요. 걸어놓기도 했었어요. 네. 정말 그때 열정은 정말 하늘을 찌를 정도였는데 네. 지금 이제 놀러 다니는 네, 그 열정이 많이 없습니다. 그랬고 이제 40명 이제 교습소에서 40명이 이제 넘어갔을 때는 제가 숙제를 많이 냈다 했잖아요. 저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만약에 친구가 60분을 오면 30분은 숙제 검사, 30분은 진도 이렇게 나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숙제 검사에 이제 엄청 공을 들였고 그래서 이제 40명이 넘어가니까 혼자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채점 선생님을 이제 모셔가지고 선생님은 숙제만 검사해주세요. 저는 이제 그것만 할게요. 손만 할게요. 해서 그렇게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명이 넘었을 때는 학원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 거는 아까 이제 강사님들 말씀드렸는데 저희 학원에 3분의 이제 선생님들이 계세요. 다 이제 전담 이신데 파닉스 담당 한 분 계시고 리딩 초급 담당 계시고 리딩 중급 이렇게 담당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요거를 하기 전에 학원의 선생님들을 어떻게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나요? 잘해야 되나요? 했더니 하나같이 제가 들었던 소리가 너를 복제해라. 너를 원장을 복제를 해서 네가 하는 말투라던가 행동이라던가 이런 거를 똑같이 따라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는 노력을 해봤어요. 근데 일단 저 자체가 좀 이런 게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네. 정말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고등학교 다닐 때도 왜 수업 시간이 50분이고 쉬는 시간이 10분인지가 이해가 안 됐던 사람이거든요. 왜 교문을 짬가가지고 담을 넘어가게 만드는지를 이해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런 획일적이고 똑같은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저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 스타일대로 수업을 해주세요. 단 커리큘럼만 따라가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다 장단이 있겠죠. 장단이 있겠는데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사람을 앞에 두고 저랑 똑같이 복제시킬 자신이 없어서 일단 그랬던 것도 있고 뭔가 자율성을 좀 더 확대시키고 싶은 저만의 그런 캐릭터상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요거의 장점이 뭐냐면 제가 운영하는 그 선생님들의 장점이 뭐냐면 캐릭터들이 너무 다르시니까 그러니까 한 분은 초, 중, 전담 선생님이 계신데 이 선생님은 이제 저희 학원에서 호랑이 선생님으로 통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숨소리도 내지 마라고 말씀하세요. 숨소리만 내가 아니라 숨소리도 내지 마. 이런 선생님이 계세요. 정말 그 반은 들어가면 조용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좀 나이 드신 분, 저희 안나쌤인데 그분 또 반은 가면 따뜻해요. 네, 선생님이 또 아이들 이렇게 품어주시는 또 그런 거고 일단 파닉스 반 또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 이제 저학년 어머니신데 또 그거 맞게 잘 해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제가 학원으로 이제 넘어오니까 제 스타일에 맞는 아이들만 남을 수가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쌤, 그러니까 그 이제 호랑이 선생님 반에서 안 맞는 친구는 이 반으로 옮기고, 이 반에서 안 맞는 친구는 이 반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저번 달에 6월 중순에 어머니가 전화 오셨어요. 전화 오셔서 아이가 이제 그 엄격한 선생님 반 크리스쌤인데 크리스쌤 반 있는데 너무 힘들어한다. 학원을 그만둬야 될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직 그만둘 때까지 보름 정도가 남았으니 그럼 안나쌤 반으로 제가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적응을 못하면 그때는 이제 그만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잘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안나쌤 반에서 목소리가 크고 떠드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여럿이 방해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냥 안 되겠다. 이제 그러니까 크리스쌤 이제 엄격한 선생님 반으로 옮길 때는 마음의 결심을 하나 해야 돼요. 그만둘 수도 있겠다. 얘가 그 마음으로 보내요. 이쪽 반으로 갈 때는. 그래서 너는 이제 이쪽 반으로 가라 했는데 그날 저는 수업을 하면서 제가 끝나고 얘가 울면서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원장님 여기 수업 너무 잘 돼요. 공부 너무 잘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목소리 크고 살짝 좀 이렇게 방방 뜨는 친구인데 제가 보니까 자기를 눌러줄 선생님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랑 합이 너무 잘 맞아서 그 친구도 이제 너무 열심히 잘 다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장님들께서 나중에 학원을 옮기셨을 때는 이제 알아서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강사님들의 개성을 존중해서 반을 꾸렸고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네, 그런 거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서 이거는 저기 오타겠습니다. MSS 저거 오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선생님들의 자율성을 되게 이제 존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뭐 수업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거는 저 페이퍼는 저희 지사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뭐 등원 시간, 뭐 하원 시간,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숙제 유무, 그다음에 특이사항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거를 수업 시간에 이제 날짜 쫙 써가지고 써달라. 제가 선생님들한테 각 반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저거를 그리고 최대한 간결하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선생님들 수업하시기도 바쁜데 뭐 일일이 막 이렇게 쓰기 힘드시니까 최대한 간결하게 만들어 놓고 이걸 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걸 써주시는데 써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아예 여기다 프린트 아웃을 해서 요거 이제 우리 친구의 단계가 어딘지를 선생님들한테 체크하라고 했어요. 동그라미 하라고 했어요. 왜냐면 가시성을 위해서. 사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보낼 때 그냥 지면에 스토리타운 2-1, 뭐 리딩타운 뭐 50-1 이렇게 해서 써서 보내도 되지만 이 전체적인 교재 안에서 내 아이의 위치가 어딘가를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뭐 PPT 재주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한 건데 원장님들이 더 깔끔하게 잘 보이시게 만드셔서 거기다 체크업 해가지고 집에다 이렇게 보내실 때 쓰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누구의 코스는 이제 한 번 더 쓰게 만들었죠. 뭐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출석 날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태도 뭐 outstanding, satisfactory, 뭐 this, 뭐 improvement 뭐 이런 거 이제 체크해 주시라 하고 여기다 코멘트 하나씩만 써주세요. 월 말에 한 번씩 해달라고 해서 요거를 종이 이제 2개를 집으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여기다 사인해 주셔서 다시 갖고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교재를 여기 바인더 아까 그 받으셨던 바인더 안에다가 그 한 달치 공부한 양을 다 싸서 요거랑 같이 해가지고 보내드려요. 그리고 이제 교재마다 사인을 해서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요 종이가 문제의 종이인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거를 쓸 때 최대한 사실적으로 써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선생님들께서 뭐 하루에 이제 뭐 잔소리를 했는데 교실을 3바퀴를 돌아다님, 뭐 스스로 공부를 하다가 아이 시끄럽네라고 혼자 소리를 함, 막 이런 거를 다 쓰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집으로 보냈거든요. 그때 저희 지사장님이 난리가 나신 거예요. 야, 그거를 네가 스스로 보고 참고하라고 보고용으로 만든 건데 그걸 집에다가 보내면 어떡하니? 이러시면서 난리가 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요즘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이제 젊은 엄마들 같은 경우는 너무 내 자식이 학원에서 잘한다 이 말씀만 듣길 원하지 않으세요. 뭔가 정말 팩트를 전달받기를 원하고 얘가 어느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고 뭐 또 잘못한 부분은 없는지 그런 거를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실적으로 그냥 다 적은 다음에 이제 집으로 보냈더니 뭐 이제 많이 돌아다녔음, 뭐 혼잣말을 많이 함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전화가 오세요 저한테. 근데 그 전화가 학원을 끊겠다는 전화는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이 정도인가요? 그러면은 제가 집에서 좀 더 지도를 할게요. 이런 코멘트를 하시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보내서 그만둔 친구는 아직 아무도 없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젊은 엄마들이 많은 도시는 이런 식으로 조금 사실적인 피드백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네. 나중에 계속 잘한다 하다가 덤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요거 상담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이 오시면은 일단은 이제 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부모님들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좋아요. 네, 많이 들어서 저는 일단은 부모님들이 할머니형 어머니인지 선생님형 어머니인지를 딱 판별을 해요. 네,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할머니형 어머니는 무슨 느낌이신지 아시죠? 우쭈쭈 오냐. 내 아이는 뭐 정말 힘들게 낳았어요. 뭐 실험관 몇 번 해서 낳았어요. 그리고 굳이 다른 필요 없어요. 행복하게 학원을 다녔으면 좋겠어요. 즐겁게 다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은 할머니형.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는 숙제 많이 내주세요. 네, 할 수 있어요. 라고 정말 말씀하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목표 추구형, 선생님형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좀 이제 아이 숙제를 내거나 그다음에 아이 컨디션을 살필 때 사실 좀 이런 선생님형 같은 부모님들은 좀 이제 계속 뒤에서 힘들어 하는 거지 해야지 그래 네 실력이 늘지 이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이제 그냥 숙제를 이렇게 던져주고 할 수 있다만 해주는 친구들이고 할머니형 어머니의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컨디션을 매우 잘 체크해줘야 돼요. 그날 만약 입꼬리가 내려가 있으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일로 와봐! 막 이러면서 이제 원장님이 뭐 사탕 좀 막 이러면서 이제 그냥 관리를 해줘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은 부모님의 거울이잖아요. 완전 다 티가 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분을 해서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의 말씀을 좀 많이 들어요. 네,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목표가 무엇인가요? 그렇게 많이 이제 여쭤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원장님들도 너무나 잘하고 계실 건데 일단은 뭐 영어 요거는 좀 이따 교재를 설명드릴 때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끝내놓고 나서 저는 이제 저희 동네가 이렇게 항아리 상권인데 그 안에 학원이 바로 몇 개가 막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여기로 갔다가 요즘 부모님들은 당당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학원 알아보러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세요. 이제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라고 하실 때 저는 무조건 저희 미래행 그 봉투 있잖아요. PP 그거 봉투에다가 저희 미래행 굿즈를 다 한가득 담아서 드려요. 네. 뭐 휴지라도 휴지 너무 좋아요. 휴지 좋고 그다음 수세미 너무 인기 좋았고 네. 볼펜이라던가 그런 거를 다 한가득 담아서 보내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냐 좀 큰 회사야 좀 뭐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네. 이제 한가득 담아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다 돌고 나셔서 대부분 저희한테 오셨던 것 같아요. 제가 상담했던 부모님들은 네. 그리고 일단은 이제 그 상담을 할 때 파닉스부터 이제 하는 저학년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이 일단은 난이도가 일단 뭐 부모님이 혼자 오시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초등 고학년이나 뭐 중학생 같은 경우는 혼자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상담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경우가 저는 어린 아이와 부모님이 같이 오셨을 때 네, 같이 오셨을 때 어머니에게만 포커스 맞추기도 힘들고 아이에게만 포커스 맞추기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파닉스로 시작을 하니까 그때 상담하기 좋았던 너무 좋은 교재가 펀1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미래행 교재 중에 펀1을 제일 사랑하거든요. 왜냐면 이걸로 상담을 했을 때 거의 대부분 넘어오셨어요. 자, 그 이제 부모님이 오셨다 생각하시면 어머니 이 책 좀 보세요. 시중에서 이런 책 보셨어요? 어머니 일단은 편절을 보세요. 어머니 보세요. 다른 시중 교재는 A, B, C, D, E부터 나오는데 얘 보세요. A하고 E하고 같이 나왔죠. 왜 이랬을까요? 막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네. 물론 이거보다 좋은 교재가 많겠지만, 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보셨을 때 부모님들이 많이 못 보셨을 거 아니에요. 생소하시고 제가 하는 설명에 빠져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음 5개를 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B, D, 뭐 이제 B, P 뭐 뒤에 이렇게 쭉쭉 2개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왜 이게 이렇게 나올까요? 하면서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저는 파닉스는 소리 영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파닉스는 입모양 영어예요. 입모양 영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면서 이제 무역업을 하면서 느꼈던 거를 여기다 연관시켜서 말씀드려요. 제가 무역업을 했었는데 다양한 세계 나라의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 친구들도 영어를 하는데 발음도 다 다르고 액센트도 달라요. 근데 어떻게 이들이 영어 하나로 대화가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입모양이었어요. 입모양. 그러니까 제가 호주 유학을 갔을 때도 느꼈던 게 뭐냐면 약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를 어느 정도 마스터하고 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바이타민 D를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얘가 왜 바이타민 B, 바이타민 D 제가 계속 이랬어요. 못 알아들어. 왜 바이타민 안 해죠? 왜를 안 해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드 발음 있잖아요. 드와 드를 엄청나게 보더라고요. 입모양을 엄청나게 보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정말 저는 내가 영어를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니 왜 못 알아들어? 그랬더니 입모양이 이상하대요. 니 하는 이게 이상하대요. 그래서 그때 절실히 느꼈죠. 세계 만국 여러 사람들이 영어를 하더라도 지키는 기본 규칙은 있구나. 그것이 뭐다? 입모양이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걸 엄청 강조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공부를 시키고 발음이
수려하지 않아도 돼, 화려하지 않아도 돼. 단 요거 조건 한 개만 지키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러면서 정말 어머니 보세요. 그거에 너무 적합한 교재가 이것이다. 어느 책에 이렇게 구강 구조가 옆면 단면이 이렇게 나와 있겠어요, 어머니. 여기 보세요. 혓바닥입니다, 어머니. 막 이러면서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한테 설명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갔는데 옆에 있는 아기가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럼 이 교재가 또 한 번 빛을 발해요. 자, 여기 봐봐. 그림이 여기 이렇게 똑같이 입이 두 개가 있는데 다른 게 있어. 다른 그림이 뭐지? 찾아보자. 이제 숨은 그림 찾기 시켜요, 애기한테는. 그럼 이제 옆에서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막 이렇게 찾으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럼 이제 그 아이도 교재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펀1으로 상담을 하면 저는 대부분 다 2패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파닉스부터 일단 2패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펀 교재를 사용하시면 저는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2, 3는 평이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펀1이 네, 좀 이렇게 살짝 편정한, 독특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꼬시기에 너무 좋은 교재다. 부모님께 설명드리기도 너무 좋은 교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굿즈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미래의 봉투에다가 다 담아서 드려요. 네, 웬만하면 이제 다 사시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네, 얼마나 이게 브랜드화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제가 무역과를 나와서 무역업을 전공해서 이쪽으로 왔다고 했잖아요. 사실 저는 지잡대를 나왔고 뭐 제가 막 그렇게 막 뛰어난 뭐 학력이 있거나 뭐 백그라운드가 있거나 그렇지를 않아요. 정말 평범하고 너무 평범하고 지극한 아줌마였는데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철저한 브랜딩화였어요. 브랜드화. 네, 이렇게 커다란 이 영어를 이렇게 가시화시키고 그리고 또 브랜드 컬러도 이렇게 눈에 잘 띄고 이렇게 교과서까지 나오는 훌륭한 회사의 영어인데 네, 교재는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철저하게 브랜드화를 시켰어요. 저를 내려놓고 브랜드화를 시켰고 그리고 학원으로 갔을 때도 사실 너무나 훌륭하신 원장님들이 계시겠지만 외국에서 해외파도 계시겠지만 자기 이름을 걸었을 때는 엄마들이 기대하는 거는 원장님의 수업이겠죠. 하지만 이 브랜드를 걸었을 때, 미래 영어를 걸었을 때는 그 기대감이 뭔가 교재, 그리고 커리큘럼, 체계적인 그런 수업 방식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도 교습소로 학원으로 갔을 때 너무 좋은 브랜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교재 활용 방안. 요거는 이제 파닉스 아까 펀, 요거는 이제 일단은 입모양 영어다. 파닉스는 저는 입모양 영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제 스토리타운. 그러면서 이제 파닉스만 이제 상담을 오시는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스토리타운 이제 중간에 들어오는 이제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상담을 할 때 제가 정말 몇 번을 느꼈던 게 뭐냐면 스토리타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이렇게 합니다. 네, 앞에 뭐 문장 만들기 하고요, 뒤에 문법 하고요, 그 다음에 스피치 뒤에 시키고요, 마지막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이거는 친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서 스토리를 뱉어내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부모님들이 다 기겁하세요. 이걸 다 할 수 있다고요? 우리 아이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실패한 케이스가 몇 번 있었어요. 자기 아이가 그냥 평범하지 않다, 살짝 좀 더딘 친구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 이게 넘사벽이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제가 막 너무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더니 스토리타운 교재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설명을 안 드려요. 어떻게 설명드려요? 그냥 보여드렸어요. 어떻게 보여드렸냐면은 이제 요거는 스토리타운인데 저는 스토리타운을 교재를 끝나면 무조건 스피치 영상을 찍어요. 이거는 제가 교습소에 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온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교습소 할 때는 일단 뭐 저희 똘똘이 저희 소리가 안 나오는데. This is statue of the happy prince. He has unusual blue eyes. He has a red jewel in his soul. He has gold in his body. Many people like the happy prince. How wonderful. He looks happy. 네, 이거는 그냥 스피치 하는 영상이고, 일단은 제가 교습소에서 할 때는 제가 월화수목까지 수업을 하고 금요일 날은 스피치를, 그러니까 따로 이제 시간을 빼서 스피치를 찍었는데 혼자서 할 때는 수업 시간 도중에 스피치를 찍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친구들 시간이 다 날아가니까. 그래서 금요일도 사실 찍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애들이 이미 스케줄이 다 짜져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하루 한 달에 한 번 불러서 스피치를 다 일일이 다 찍어서 부모님한테 보내드렸어요. 교습소 할 때는. 근데 이제 학원을 하니까
보니까 제가 이제 수업을 전혀 이제 안 들어가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수요일 하루를 매일 스피치 하는 날로 잡아서 제가 이제 스피치를 해서 영상을 보내드리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스피치만 보내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학원에 와서 교습소 하듯이 그냥 스피치만 찍어서 보내드렸더니 탈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막았냐면 스피치 하고 나서 피드백 영상을 따로 찍었어요. 스피치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아이 혼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가 하다가 틀린 부분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스피치 피드백 영상이 있는데 이걸 좀 보세요. 이게 제가 질문을 하면서 피드백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많이 떨렸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떨린 티가 하나도 안 나고 침착하게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몰랐을 거야. 열심히 떨었는지. 칭찬도 좀 해주고요. 자, 그러면 거의 너무너무 잘했는데 중간중간 이제 내용이 이게 엄청 많잖아. 그래서 아주 작은 거, 타이니 땡, 뭐 실수했거나 아니면 선생님 조금 이거에 대해서 문법을 알고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 한번 질문 조금 해볼게요. 오케이? Yeah, ready? So, how do you feel about this story, Jim?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about this story? Sad or happy? Yeah, it's a sad story, right? Yes, finally.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피드백 영상을 따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영상이 한 3, 4분짜리가 되면은 그거는 이제 저희 그 전체 공개되는 이제 어플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부모님들 전체한테 사실 조금 이제 탈의가 학원으로 하고 나서 탈의가 조금 막 이게 생기기 시작할 때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뒀던 이제 승부수가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한테 저희 아이들이 스토리를 하고 나서 스피치 영상을 찍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부모님만 보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전체 공개로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혹시나 자기 아이가 오픈되는 게 싫으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없으셨어요. 네. 그냥 아이가 쑥스러워서 싫대요라고 하는 한두 분 빼고는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그냥 쇼잉하고 싶으신 거예요.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걸 다른 엄마들도 보는 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틀린 그냥 쭉 처음부터 끝까지 런스라는 이제 그 영상을 하나를 그냥 전체 공개 어플에다가 올리고 다른 부모님들 보시게 올리고 그다음 피드백 영상 이제 끊고 피드백 영상을 저랑 이런 식으로 해서 찍어서 요거는 부모님 한테만 보내드렸어요. 네, 부모님 한테만 보내드리고 조금 잘하는 친구는 이제 뭐 제가 뭐 프리토킹으로 이제 영어로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법이 있잖아요. 저희 스토리타운 뒤에 문법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씩 질문을 던져요. 뭐 예를 들면 뭐 현재 진행형에 대해서 하고 있다. 그럼 현재 진행형은 뭐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요 이렇게 하는데 물론 모든 친구들이 다 대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헷갈려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친구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가 공부를 한 번은 했구나라는 티를 낼 수 있을 정도의 그거를 보여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요즘 부모님들은 다 만족하시더라고요. 퍼펙트하게 대답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비동사인데 그러면 비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돼? 이랬더니 친구가 동사의 ing라고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근데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비동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얹어주면서 근데 공부했던 거 기억나지? 그치? 이랬더니 네. 그러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정도의 피드백을 부모님들한테 던져주시고 이렇게 했더니 탈해가 정말 현저히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스토리타운의 가장 장점인 이 스피치를 꼭 살려서 하셨으면 좋겠다. 네. 꼭 찍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시간이 이렇게. 그리고 일단 중앙 영문법 같은 경우는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고시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고시 공부를 하는데 고시 공부의 영어는 정말 디테일해요. 문법에 대해서 엄청 디테일하고 자동사, 타동사까지 다 외워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여기 온 중앙 영문법하고 이제 연결이 된 거죠. 근데 사실 영문법은 수학하고는 다르게 처음과 끝이 있잖아요. 처음과 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영어 그 영문법 책이 다 똑같아요 사실. 근데 제가 그러면은 무엇으로 부모님들께 부모님들이 상담을 오시면 제가 포인트를 던져드리냐면 편저예요. 편저. 네. 어머니들 문법은 어느 교재나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가 봤을 때 얼만큼 눈에 이게 가시성이 잘 들어오고 그걸로 인해서 밑에 문제를 풀어보고 연습을 해보고 결국에는 아이가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저희 중앙 영문법을 보세요 어머니. 여기 위에 그 네모 칸 안에 그 빨간 칸 안에 이 이론을 아이가 입으로 뱉어내면 그 밑에 문제는 술술 풀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강조를 드리죠.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친구한테 그 내부 칸 안에 몇 개 안 되잖아요. 그 문장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 문장을 어떻게 하냐면 뱉어내라고 해요. 제가 설명하지 않았어요. 제가 설명하지 않고 네가 네 입으로 설명을 해봐. 너는 지금 무슨 공부를 한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제목부터 자 너가 공부했던 거 제목은 이제 제목을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의 개념은 뭐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아이들한테 뱉어내게 만드는 거죠. 솔직히 이게 메타인지적인 공부겠죠. 그래서 스토리타운도 뒤에 나오는 문법 있잖아요. 그것도 친구들한테 그렇게 다 뱉어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네 머릿속에서 네가 정리해서 선생님한테 설명을 해줘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문법을 조금 쉽게 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교실 이벤트인데요. 요거는 돼지 저금통이에요. 제가 친구들한테 이제 페이스북이 있잖아요. 저희 학원에 페이스북을 잘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페이스북이 이제 뭐 하루에 뭐 숙제 하나, 뭐 스토리타운 하나, 그다음에 더빙 프로그램 이제 따로 하나 저희가 하는 게 있는데 더빙 프로그램 하나, 뭐 그다음에 원서 읽기 하나 이렇게 하면 이제 도장을 막 이렇게 4개를 찍어주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여기다 100원씩 하루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걸 왜 했냐면은 제가 처음에 그냥 전자로 이렇게 용돈 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냥 뭐 쿠폰을 뭐 이렇게 줘가지고 가게에 가서 그걸 바꿔먹고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가시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가시성이 떨어지고 이래서 정말 현실감 있는 걸로 리얼리틱한 걸로 가자 해가지고 제가 저금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저금통은 땡그랑하고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가 넣어 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하나 둘씩 이제 모으는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어느 순간 그냥 생각 없이 동전을 모으다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원장님 근데 이거 모아서 뭐 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연말에 우리 돼지 잡을 거야 라고 했거든요. 돼지 잡을 거야. 근데 돼지를 잡는데 잡아서 집에 가져가도 되고 아니면 네 이름으로 기부를 해도 돼. 단 기부를 할 때는 원장님이 너가 저금한 거에 배로 넣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선한 그 영향력까지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이미지가 미래행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런 행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뽑기라던가 뭐 돌림판 돌리는 거 있고, 근데 이번에 저희 배지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토리타운 이제 스피치 끝난 친구들은 저렇게 배지를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이제 달러라고 그냥 정말 하찮게 요만하게 만든 종이 딱지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걸로 바꿔 쓸 수 있는 이제 저거 하나 배지를 모으면은 이제 20달러로 제가 바꿔주면 이제 달러로 뭐 뽑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거 돌림판 돌리거나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숙제 면제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 들어오는 바로 이제 들어오자마자 신발장 입고 여기 바로 보이는 유리벽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월말 평가를 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월말 평가를 이제 아이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아 하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부모님들은 또 너무 좋아하시죠. 그래서 요거를 계속 이제 하고 이제 당당하게 이제 자 너 1등이야 하면서 여기다 이제 등수를 붙여놔요. 좀 시대 역발상적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조금 자극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리고 이것도 이제 부모님들이 다 같이 보실 수 있는 그 어플에다가 결과를 탁 올리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께 또 치열하게 막 파바박 뭐가 또 튀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제가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아이들 데리고 뭐 서울이나 연대도 한번 갔었고 구미 총부석에서 서울까지 3시간 버스 타고 갔다가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저희 이제 어플을 쓰는데 부모님들한테 삼행시를 이제 제가 미래의 영어로 삼행시를 이제 제가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너무 멋지게 잘해주셨어요. 미래를 위해 영어를 공부하는 소피. 네, 내일도 열심히 한다면 엔딩은 분명 행복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정말 재밌어요. 미리 숙제해라. 내일 미루지 말고. 앵간하면 제때하자잉. 뭐 이런. 미루지 마라. 레알 영어는 다. 영어가 는다. 앵간한 영어는 미래에서 끝. 너무 멋있잖아요. 미래엔에서 영어를 하면 나도 모르게 레벨업 되는 영어 실력, 엔조이 하면서 영어가 됩니다. 모두 화이팅. 막 이런 식으로 막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모님들께는 제가 이제 커피 쿠폰 막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플에다가 이제 가끔씩 제가 게릴라성 이벤트를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 댓글 135번에 커피 쿠폰 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해요. 제 기분 내킬 때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좀 긴장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댓글 쓰시면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없죠?
이제 요거는, 네. 그래서 일단은 초등부 친구들한테는 미래엔 굿즈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쓰는데, 특히 파닉스 친구들한테는 롤 휴지를 주면서 항상 하는 말이, 똥 닦을 때 너만 쓰는 거야. 엄마 아빠 쓰면 안 돼. 너가 쓰면은 애니 똥보로 뚝 들어가. 그럼 애는 알게 되는 거야. 하면서 이 휴지 너만 써. 하면서 이제 굿즈 주기도 하고, 네. 캐릭터 특히 키링 엄청 인기 좋았었어요, 친구들한테. 그 다음에 일단은 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본사 참여, 지사장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아까 보여드렸던 거고, 요거는 어워드 때 제가 왔던 거예요. 요거는 그 우수원장,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저의 마지막 드릴 말씀은, 그냥 일단 저는 제가 뭐 똘끼가 있고 뭐 학원을 하고 돈을 벌고는 있지만, 제 기본 마인드는 일단 아이들이 그냥 저는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퓨어하고 깨끗한 존재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이 일생에 그냥 정말 좋은 선한 영향력 하나 남길 수 있다면 또 그것 또한 나에게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돌고 도는 뭔가 선순환의 여정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저희 양아지 원장님 감사합니다.